그 점을 표현을 할 건데 얘는요 X축의 방향으로 A 배, Y축의 방향으로 B 배 했다. 그럼 이 원위에 M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A 배, A를 곱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얘는 점의 자취가 A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배, Y에다가 B를 곱했다는 얘기네.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BN이 될 겁니다. 자, 자취문제 풀이법의 1단계에서 출발하는 녀석은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녀석은 항상 스몰 y로 이렇게 쓰셔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A, B, M, N, X, Y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이 나와 있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A하고 B는 여기에서 상수 역할을 하는 식일까? 변수 역할을 하는 식일까? A하고 B는 상수예요.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A배, B배 주지만 실제 문제에선 3배, 2배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닙니까? 반면에 M과 N은요. 이 위에 막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얘는 변할 수 있는 점이지 변수예요. 항상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A, B는 상수고요. M과 N은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개 변수가 M과 N 두 개란 얘기지. 우리는 앞으로 2단계에서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에서요. 매개 변수를 소거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돼. 즉, 매개 변수를 소거한다는 얘기는 매개 변수의 장례식을 치러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럼 요 식에서 매개 변수 M만 죽여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X가 될 테고 매개 변수 N을 죽여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B분의 Y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매개 변수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낼 겁니다. 자, M과 N 사이의 관계식 뭐가 보입니까? 원위의 한 점이 M, N이라는 얘기는 X자리에 M을 대입하고 Y자리에 N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와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매개 변수가 2개여서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몇 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식이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은 1이네. 나는 m이라는 문자 대신 이제 뭘 대입할 거다? a분의 x를 대입할 거다. n 대신 뭘 대입할 거다? b분의 y를 대입할 거다요. 그래서 식을 썼더니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더라 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a, b 비교하면 정말 이렇게 되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좌치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취문제의 90%는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까지는 거의 안 가고요. 1, 2단계까지는 갑니다.
낸 사람 검기문곤 답은 C. 정답.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자치문제풀이법 3단계 가르쳤었죠?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X축 위의 점 A와 Y축 위의 점 B에 대해서 선분 AB가 4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단계 그래 나는 점 P의 자취를 구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P가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지. 야 A하고 B를 3대1로 내분할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내분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A의 좌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B의 좌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주어졌지? 그럼 내 맘대로 가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좌표를 만들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으므로 A,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으므로 0, B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을 해놓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예전에 내분점, 외분점 선생님 가르쳐 드렸죠? 예, A에서 B 방향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A에서 0 방향으로 3대1로 내분 이렇게 적었어요. Y좌표 구합니다. A에서 B 방향, 즉 0에서 B 방향 되겠네요. 자, 0에서 B 방향으로 3대1로 내분 이렇게 점 P의 좌표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녀석은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녀석은 항상 스몰 y로 써야 되죠. 매개 변수 누구하고 누가 보입니까? A하고 B가 보여요. 우리는 나중에 이 매개 변수를 소거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매개 변수의 장례식을 미리 적어두고 가십시오 라고 했죠. 자, 지금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분의 계산하면 A는 x라는 식이 하나 보이고, 그죠? 또 4분의 3b는 y라는 식이 보이므로 그래 죽여버리겠어. A의 장례식 치러줍니다. A는 4x 이렇게 쓸 수 있고 B는 3분의 4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단계 끝.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매개 변수가 A, B 두 개가 보이므로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한 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계식 어디에 있을까? 문제 속 어디에 있을까? 막 찾았더니 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3분 AB. 두 점 사이 A, 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뭐예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네요. 얘가 4다라고 나왔어요. 나 루트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양변 제곱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6 나왔어요. 이제 A 자리에 뭘 대입한다? 4x를 대입합니다. 16x의 제곱 더하기 B 자리에 뭘 대입한대? 3분의 4y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9분의 16y의 제곱은 16이다. 이런 식이 됐어요. 양변을 몇 추로 나눕니까? 16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9분의 y의 제곱은 이런 식이 아니구나. 예,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네. 예, 어쨌든 1. 이 상태에서 양변의 몇을 곱한다? 9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꼴이 나왔죠? 자, p는 몇입니까? 9. q는 몇입니까? 1. 그러므로 p와 q를 더하면 답은 10이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문제 풀이법 3단계 지켜주시면 편해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또 나와 있네요. 예, 자치는 타원이다. 타원의 초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 타원의 방정식만 찾아내면 되지 자치를 구해서 예, 역시 자치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원의 방정식만 구하면 그 타원의 방정식 이용해서 초점 구하시면 됩니다. 푸세요. 선생님이 지금 보통 중간에 5분 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이 끊어주셔야 돼요. 예. 5분만 쉬어요. 뭐 이렇게. 선생님이 그거를 하다 보면 잘 못해요. 답 내신 분 얘기해보세요. 아니에요? 네. 같이 풀까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같이 풀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3,0과 직선 x는 6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1대 2인 점 P의 자치를 구하면 타원이 나온다. 이 타원의 초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결국엔 자체 방정식을 구해서 타원을 구하고 타원 구해서 초점 구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풉니다. 1단계. P가 거리의 비는 몇 대 몇이다 라고 나왔지만 뭐 P는 이러이러한 점이어야 돼 이런 상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어떻게? 뭔지 모르는 점이니까 이 콤마 B라고 둘래. 출발하는 녀석은 스몰 x로 도착되는 녀석은 스몰 y로 즉 A는 앞으로 x로 바꿔줄 거고 B는 앞으로 y로 바꿔버릴 거야 라고 정리했어요. 자, 매개변수 몇 개가 보입니까? 2개가 보여요. 그럼 매개변수 AB 사이의 관계식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 그 1개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비례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겠네요. 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점이 3,0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서 얘는 A, B예요. 그리고 여기에 x는 6이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그림을 잘못 그렸네. 예. 그냥 그렇다 쳐. 이렇게 할게요. 예. 요만큼의 거리의 길이가 1이면 요만큼의 거리의 비는 2이다. 1대 2다. 뭐 요런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요 길이부터 구할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가 되겠어요? 시작. 루트 a-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대 맞나요? 예. 여기에 보이는 요 녀석과 얘 사이의 거리예요. 자, 요 녀석은요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와야 되니까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x좌표는 6이고 y좌표는 b가 되는 상태지. 선생님이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얘가 이쪽에 가 있는지 이쪽에 가 있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므로 나는 절대값 못 빼기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뭐 a 빼기 6이든 6 빼기 a든 절대값 붙였으니 상관없죠? 절대값 a-6이다 라고 요렇게 점과 직선 사이에 요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요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라는 비례식이에요. 자, 비례식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이므로 절대값 a-6은 2배의 루트 a-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와우, 나 루트도 싫고 절대값도 싫어.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4배의 a의 4배의 가로치자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겼더니 4a의 제곱에다가 이 녀석 슉 넘어오면 3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24a에다가 슉 넘어오면 플러스 12a에서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94, 36 있고 요게 36 있으니까 넘어오면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 뭐 남아있으니까 4b의 제곱이다 라는 요식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우리 이제 뭘 만들어야 돼?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죠? 자, 타원의 방정식의 핵심은 뭐야?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된다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 작업합니다. 그래, 3으로 묶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완전 제곱식 되려면 4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4b의 제곱이 있는데 뜬금없이 12가 생겼으니까 여기에도 12를 똑같이 더해 줄 거야. 자, 그러므로 결국 이 식은 3의 a-2의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은 12가 됐는데 양변을 몇으로 나눈다? 양변을 몇으로 나눈다? 12로 나눈다. 그러면 4분의 a-2의 제곱 플러스 3분의 b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이 식을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되지. a 자리에 뭘 넣어준다? x. b 자리에 뭘 넣어준다? y를 넣어준다예요. 그러므로 결국 식은 4분의 x-2의 제곱 플러스 3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이 타원의 초점의 좌표 구할 거예요. 우선 a제곱, b제곱, c제곱 작업하셔야겠죠? a의 제곱은 4, b의 제곱은 3, c의 제곱은 1 되겠습니다. c는 1 되겠죠. 그래서 초점 구하면 얘는 이쪽이 기니까 x축 기준이죠? 자, 뭐 되겠어요? 1.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어? 2만큼 평행이동했어요. y축의 방향으로는 0만큼 평행이동했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0 그러므로 3,0 1,0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정리하세요. 그래서 귀찮아도 자취문제 풀이법 1, 2, 3단계를 지켜주세요. 특히 1단계. 사실 이 문제는 1단계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래도 1단계 써줘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1단계가 편안하게 나와.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데, 예, 타원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자.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문제는 좀 특이해요. 자,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C1과 원 C2에 각각 외접하고 내접하는 어떤 원 P가 있다. 이 원의 중심 P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는요, 그냥 딱 보기에는 자취 문제처럼 보여요. 물론 자취 문제로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취 문제로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식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푸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화살표 빼서 문제 위쪽으로 화살표 빼서 예, 적어놓을게요. 위쪽에 화살표 빼서 내접, 외접 문제는 자취보다는 정의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빨리 풀 수 있다. 내접, 외접 문제는 자취보다는 정의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빨리 풀 수 있다. 거의 시간이 3, 4배 차이예요. 그래서 자취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시험에 나왔을 때 미친 거야. 알겠죠? 예. 그리고 얘는 문제 유형의 특이점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즉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는 암기해두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독특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여기에는요, 원이 외접한다, 원이 내접한다 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두 원의 위치관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예,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의 위치관계는요,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너와 마주치게 된 거야. 너가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래서 너가 내 마음에 완전히 들어왔어. 그러다가 점점점 중심 쪽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 중심이 일치하면서 여자가 한마디 하하 내가 너의 주인이야 뭐 이렇게 외치는 게 예, 두 원의 위치관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고 무슨 개념을 적어야 됐어? 시작! D는 R 플러스 R 다시. 얘를 보고는 D는 절대값 R 마이너스 R 다시. 그리고 D는 0.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0이지? 예, 이렇게 얘네 세 개를 잡아두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를 채웁니다 라고 했어요. D는 절대값 R 마이너스 R 다시보다는 크고 R 플러스 R 다시보다는 작다. D는 R 플러스 R 다시보다 크다. D는 0보다는 크고 절대값 R 마이너스 R 다시보다는 작다. 이렇게 외접, 내접, 중심 일치 요 세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외접에 대한 개념이 하나 나와 있고요. 내접에 대한 개념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이 상황을 선생님이요 좀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히 적어둘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원의 중심은요 요 녀석과 관련이 있어. 그치? 그래서 얘는 봤더니 우선 C1이라는 원과 얘는요 외접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C1이라는 원의 중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 0이 나왔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몇입니까? 3이에요. 오, 그렇구나. 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구나요. 자, 그런데 나는 요 P라는 요 원은 반지름의 길이를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R 이렇게 적어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C1이라고 이렇게 임의로 가정을 해서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3분 C1에다 P, 즉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3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C2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C2는 이런 상황입니다. C2라는 이렇게 큰 원이 있었어요. 자, C2라는 원의 중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저 P라는 원이요. 내접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원래 전체 반지름의 길이 몇이었어요? 이 큰 원은 7이었죠. 자, 그런데 이 P의 반지름이 R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3분 C2P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7 마이너스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요 내접과 외접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 뭐냐면 여기 플러스 R인데 내접에서 마이너스 R이 되네요. 이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즉 뭐냐면 이 두 개를 더해버릴 거예요. 더해버리면 플러스 R 마이너스 R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결국 C1P 더하기 C2P는 두 개 더하면 12대 라는 요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거 되게 뭔가 낯익지 않습니까? FP 더하기 F-P는 C 모르겠어요? FP 더하기 F-P는 C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때 이 녀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형은 무슨 도형입니까? 타원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플러스 R 마이너스 R이 사라지면서 얘가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얘는 뭐로 해석할 수 있다? 타원. 타원의 정의예요. 타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 타원은 초점이 몇 콤마 몇인 타원입니까? 초점 불러봐. 마이너스 1,0하고 1,0인 타원이에요. 맞아요. 왜? 여기서 C1, C2가 F하고 F-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초사거 구해보겠습니다. 즉, 이 C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2가 나와요. 아, C는 몇이구나? 1이구나. C의 제곱은 몇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축도 할 수 있죠. 맞아요. 자, 얘는 장축은 몇이 되겠습니까? 10이 돼요. 자, 그 2A인지 2B인지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내 장축은 어쨌든 10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장축을 2A라고 내가 가정해 볼게. 2A, 2A 맞네. 미안해요. 2A 맞습니다. 장축이 10이에요. A는 5예요. A의 제곱은 몇 나오겠습니까? 25예요. 그러므로 B의 제곱은 몇이 될까요? 2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요 P라는 점을 구했더니 P라는 점이 움직이는 자취를 구했더니 타원이 나오는데 어떤 타원 되겠다? 2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4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렇게 생긴 타원이 되더라 라고 구하는 거예요. 얘는 자취로 풀면 정말 깁니다. 그래서 내접 외접은요. 이 문제 유형을 좀 기억해 두세요. 내접 외접 표현했더니 플러스 R 마이너스 R. 아, 선생님이 이게 핵심이랬지?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R 마이너스 R 사라지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마치 FP 더하기 F-P는 10. 와, 타원의 방정식이구나. 이때 초점은 각각 C1과 C2가 초점이 되겠구나. 초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장축의 길이 2a도 구할 수 있으므로 두 개를 주면 나무나나 b의 제곱도 구해서 이와 같이 타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얘는 좀 풀이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쌍곡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형이에요.